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미국의 그 세금 전문가 중 한 유형이죠. 전자보고 원천징수 의무자, 줄여서 ERO라고 부르는데요. 이 ERO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여러분이 미국 세금 보고를 전자적으로 하실 때 바로 그 시작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딥 다이브에서는 이 ERO가 그냥 뭐 기술 지원 인력 같은 게 아니라 미국 국세청 IRS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공인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갖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ERO는요, IRS 전자 파일 시스템에서 정말 핵심적인, 관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자하고 IRS 사이의 첫 번째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제출되는 정보의 초기 정확성, 또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죠. IRS 정의를 보면 ERO는 납세자 승인을 받아서 세금 보고서의 전자 제출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사실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료를 보니까 ERO가 되려면 그냥 뭐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자 파일링 식별번호, EFIN이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뭐 최대 45일까지 걸리고 신원주회까지 한다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수수료는 없다고 나와서요. 왜 이렇게 좀 까다롭게 굽는데 무료인 걸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IRS가 이 EFIN 발급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이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의 초점이 어떤 수익 창출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나 CPA, EA 같은 기존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지문 채취까지 요구하는 거고요. 결국 이 ERO라는 건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IRS가 부여한 일종의 조건부 신뢰의 상징인 거죠. 한번 부여되면 그 전문가나 회사에 딱 귀속되고 양도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ERO 비즈니스는 결국 이 신뢰를 계속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책임도 보니까 상당히 무겁던데요. 특히 그 성실 의무, 듀 딜리전스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그 성실 의무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소득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큰 기부금 공제를 주장한다. 그러면요, ERO는 그냥 믿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관련 증빙을 요구하거나 이게 타당한지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진행하면 그게 바로 의도적 무시, willful blindness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책임은 바로 데이터 보안입니다. 맞아요. 그램리치, 블라일리법이니 FTC 보호규칙이니 하는 좀 복잡한 이름들이 나오던데요. 이게 ERO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법들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ERO가 고객의 아주 민감한 금융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ERO는 의무적으로 서면정보 보안계획, WISP라는 걸 반드시 수립하고 실행해야 해요. 이게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라는 거죠. 의무군요. 네, 여기에는 고객 데이터 암호화 같은 기술적 조치도 있고요. 사무실 잠금이나 서류 파쇄 같은 물리적 조치, 그리고 직원 교육 같은 관리적 조치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요, 이런 규정들을 위반하면 그냥 벌금 좀 내고 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심각한가요? 주정부 차원에서 건당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연방 IRS 차원의 제재가 훨씬 강력합니다. 연방 차원. 네. IRS는 ERO의 그 전자 파일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심하면 아예 박탈해버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요즘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에게 전자보고는 거의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사업을 그냥 접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제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출 같은 사고가 터지면 즉시 관할 IRS 연락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와, 책임이 정말 막중하네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또 이런 규제 준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책임이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ERO는 세금 보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재정 상태를 정말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 신뢰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한 보고 대행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보고서를 준비하다가 이 고객이 세금 납부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면 선제적으로 분납이나 세금 감면 협상 같은 해결책을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고객 동의하에 물론 관련 규정인 IRC 섹션 7216을 꼭 준수해야 하고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절세 전략이라든지 재무 계획 같은 좀 사전 예방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단순한 보고서 작성자에서 신뢰받는 전략가로 역할을 진화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들이 그냥 서류 제출만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IRS 시스템의 정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아주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지닌 전문가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막중한 책임 속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EROE 자격이라는 것이 단순히 규제 준수라는 부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면 고객의 재정적인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자격을 유지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전문가로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요즘 AI나 자동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래의 ERO 역할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쩌면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처리하게 되면서 ERO는 오히려 AI 시스템을 잘 감독하고 또 기술이 풀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에게 더 깊이 있는 전략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